이 외벌이가 힘드냐, 이 독박육아가 힘드냐,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 갑론을박이 항상 팽팽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누가 더 힘들 것 같으나요? 이는 이제 아마 뭐 느끼는 바, 이제 자신이 어떤 경험하고 느꼈던 바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달리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아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저 혼자 독박육아 해왔어요. 이렇게 말이죠. 그런데 또 어떤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해요. 저 혼자 죽어라 벌었어요. 이렇게 말이에요. 정말 이 부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할 때는 뭐 서로 응원도 해주고 뭐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하는데, 이 부부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악감정이 막 넘쳐나 버리게 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상대방을 많이 이제 비하하고 이제 깎아내리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오늘 뭐 누가 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. 다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따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이제 성실하게 외벌이를 해오신 분들, 정말 성실하게 독박 육아를 해오신 분들, 이러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내 아내는 말로만 독박 육아 할 뿐이지 낮에 뭐 부모님들한테 애 맡기고 뭐 맨날 돌아다니더라, 저 이런 아내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자기가 외벌이 한답시고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더니 뭐 바람났더라, 뭐 이런 남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제가 딱 기준을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, 미리. 아무튼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독박 육아를 혼자 해왔다 라고 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누군가는 나 혼자 죽어라 돈 벌어왔다 하면서 외벌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 그냥 용어 상박이에요. 그런데 제가 쭉 이분들하고 많은 상담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분들 딱 보면은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하는 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왜 우리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, 또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일을 우습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한테 보면은 뭐 몇천씩 벌어다 주는지 알겠다,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도 가서 벌겠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내분들도 계시고, 또 어떤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글뒹글 놀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느냐,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편분들도 있으세요.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화가 나니까, 이제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이제 상대방을 좀 약간 좀 비하하면서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억지스러운 좀 주장이 아닌가 싶긴 해요.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정정합니다. 남의 돈 먹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라고. 근데 정말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아요. 요즘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진상 손님들 얼마나 많아요. 정말 저도 이제 무슨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. 뭐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해달라고 하면서 뭐 이거 안 들어주면은 뭐 막 리뷰에다가 막 안 좋은 댓글을 남겨놓고 뭐 별점 뭐 하나 주고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어쩔 때는 내가 이깟 돈 몇 푼 벌겠다고 내가 저런 인간들한테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굴욕감을 느끼면서 벌은 돈이에요. 그 돈을 왜 그렇게 벌겠어요? 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버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동료나 만약에 내 상사 누가 됐던 약간 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거나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딱 걸리잖아요. 그럼 그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.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, 정말 막 이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뭘 그래 라고 얘기 아주 편하게 합니다. 근데 그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얄짤없어요. 그냥 계속 정신적인 고통 엄청 호소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뭐 가게를 운영하던 직장을 다니던 너무 스트레스 이 고통이 크니까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이런 부분 때문에. 그러니까 이 밖에서 외벌이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. 이 반면에 이 독박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? 사실상 이분들은 일정한 퇴근 시간도 없잖아요. 쉬는 날도 없고요. 1년 365일 계속 일에 시달려야 됩니다. 자다가도 아이가 칭얼대면 일어나서 뭐라도 좀 먹이든지 달래든지 해야 되고요.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단어 속에 육아라는
하라는 말이 들어서 그렇지 이분들이 육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온 집안일을 다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남편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집에 들어오면 항상 달라진 게 없는 거야, 집에. 그래서 넌 뭐 했니?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그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을 유지하려면요,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. 단 하루라도 일을 안 하잖아요. 집 엉망이 돼요.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요, 티도 안 나요.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못 받습니다. 남편은 월급이라도 받아오면 아내가 빈말이던 진심이 됐던 고생했어 라는 말이라도 하죠.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. 이로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요.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자상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아이들하고도 좀 놀아주고 애기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도 이렇게 버리러 간단 말이죠. 근데 그때 아내가 쉬느냐, 또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일단은 애기가 내 품에 없으니까 이제 애기가 없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그때 서둘러서 또 막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뭐 잠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애기 잘 때 옆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. 하지만 항상 대기조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쉬기 때문에 이게 푹 하고 막 개운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죠. 이 정도 되면 사실 두 사람 모두 힘든 거예요. 외벌이를 하는 사람이나 독방 육아를 하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다 힘듭니다.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제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일 수 있겠죠.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독방 육아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지언정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, 또 독방 육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외벌이를 해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내가 그 일에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상대방이 비난하고 뭐 하찮게 여기고 한다면은 아마 그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 여지껏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전부가 다 부정이 될 거예요. 나는 나대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봐주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 정말 어떤 자멸감도 들고 회의감도 많이 들 것 같아요.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를 주기 위한 행위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이 정도로 나빠졌으니까 넌 이만큼 나빠야지 돼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든 핥히려고 해요.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본능적인 자동 반사와도 같은 거예요. 반사와도 같은 거.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또 저 상대방도 날 또 때리고 싶고, 그러다 이게 두 대, 세 대 되듯이 어떻게든 간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부부싸움이라는 것이에요. 감정이 아주 안 좋아져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태껏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삶의 전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건 정말 어떤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자멸감, 이 자괴감까지 들게 되거든요, 사람이라는 게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싸움을 할 망정 어떠한 그동안 네가 뭐 얼마나 벌어왔냐,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,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부부싸움이 좀 더 커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, 이 부모님 욕하는 거, 이건 못 참습니다. 이건 넘지 마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, 이건 정말로 자존심 엄청 긁어내는 얘기인데, 이 잠자리 관련 문제, 뭐 너는 뭐 어떻다, 너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, 이거 정말 사람의 이 감정을 최악으로 만들어내는 비하 발언입니다. 이것만 주의하세요. 이 세 가지만. 끝.